출제자 입장에서 수능은 어지간하면 단서가 확실하게 있는데 내가 못 써먹는 게 평가원이랑 수능. 실전에서는 이게 수능날 필요해요.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내 목표는 그거예요. 문학을 17개를 다 맞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빨리 끝내버려요. 자, 반갑습니다. 훈련도감 3.0 강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훈련도감을 2.0이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에 3.0으로 바꿔버렸어요. 작년의 훈련도감은 약간 전통적인 수능 문학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렌드보다는 기존의 오랜 세월 수능 문학은 이런 식이었지 하는 것을 좀 규정하고 그 안에서 훈련시키는 강의였다면 제가 이번에 3.0 버전으로 바뀌면서 제가 가장 신경 쓴 건 최근 수능 문학의 반영. 특히 이제 작년 수능, 작년 6월, 9월 수능, 그러니까 작년 평가원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 또 그 평가원 시험의 결과, 정답률, 학생이 어디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또 독서와의 상관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올해 공부는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수능 문학은요, 한 해가 좀 많이 쉬우면 다음에는 조금 또는 조금 많이 어려워지는 경향을 띠는데 작년 수능은 뭐 누가 봐도 쉬운 문학이었거든요. 올해 수능은 당연하죠. 작년보다 어려워지는 거는 그냥 이건 확정인 거고 얼마나 더 어려워지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학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럼 독서는 쉬워지냐? 독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중에 언매 선택자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언어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어요. 작년 수능 이후. 너무 어렵게 출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만 하는 게 아니야. 국어만 하는 게 아니야. 많은 과목을 해야 돼. 국어 안에서도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과연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있는 두 개의 키워드는 시간과 심플함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뭐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들이는 시간, 그리고 시험 볼 때 들이는 시간 모두 다를 얘기하고요. 올해 저의 문학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기조는 공부 시간도 줄여야 되고 시험 시간도 줄여야 돼. 확 줄여야 돼.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제일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학생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고 많이 하는 게 뭐가 안타깝겠어요? 노력하는 건데. 좋죠. 근데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안 해도 되는 걸 많이 해. 시간도 많이 들이고 돈도 들이고 애도 쓰고. 근데 안 해도 되는 공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이유 또는 어떤 상업적인 이유로 안 해도 될 걸 하게 만드는 경향이 너무 팽배해. 근데 수험생 그런 걸 모르잖아.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문학 17문제 나오잖아요. 이 17개의 문항을 신속하게 푸는 능력을 갖추는 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예요. 물론 여기서 쉽다는 건 전제가 있습니다. 방향 설정이 진짜 제대로 돼야 되고요. 그 설정된 올바른 방향에 맞게 정말 체계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시간 공부하지 않아도 아주 짧은 시간 공부에 투자해도 굉장히 효율성 있는
시험을 치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린 이 17문항을 가급적이면 25분 이내에 해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 목표는 딱 이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문학은 전략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수능 국어는 45문항을 80분 동안 푸는 거잖아요. 근데 80분 동안 45문항을 푸는 건 정말 시간 압박이 심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잔인한 짓이야. 그러니까 평가원은 누가 그럼 다 맞으래? 뭐 이런 거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맞아야 돼. 더 답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야. 이런 우리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냉정하게 문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저것 계산했을 때 나온 합리적인 시간은 25분. 그럼 25분 안에 17문제를 푸는데 만족할 거냐? 그럴 순 없죠. 맞기도 다 맞아야 되거든. 그러면 너무 목표가 과한 거 아니냐? 시간도 줄여야 되고 정확성도 높아야 되고 시간과 정확성을 다잡는 게 너무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학 기출을 제대로 해보면 기출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답 결정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순식간에 해버릴 수 있어요. 물론 두 가지.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훈련을 했다는 전제 하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문학은 25분 안에 끝내야지 라고 얘기한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정말 제대로 훈련 안 하면 불가능한 목표예요. 근데 우리 너무 흔하게 문학 25분 무슨 공식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때는 25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철저한 계산 하에 한 거고 그 계산이 서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공부가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건 아니다. 또 여러분도 공부 시간도 좀 최소화하고 그래서 시험 시간도 최소화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 이게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문학 공부 초반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수능을 한번 치러본 이제 N수생들은 알 거예요. 막판이 되면 문학이 너무 스트레스야. 무슨 작품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EBS 너무 많고 뭐 문학은 좀 주관적이라는 느낌 들면서 사설 모의고사 보면은 뭐 이유 없이 뭐 이렇게 틀리고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파이널 기간에 수능이 임박했을 때 오는 불안의 대부분의 원인을 찾아가 보면 문학 공부 초반기에 문학 공부 시작했을 때 진짜 탄탄한 기본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잘못된 공부 뭘 하냐? 문제풀이를 해. 뭐 N제, 뭐 주간지 이런 걸 한단 말이야. N제 할 때도 아니고 주간제 할 때도 아니에요. 이거 다 사설이잖아. 결국 따져보면 사설이에요. 근데 뭐 어떤 이유가 누가 추천을 하든 어디서 판매를 하든 뭐가 됐든 이걸 계속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알아서 잘 되겠지 기대하는 희망의 심리가 작동됩니다. 근데 문학 공부 초기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뭐가 쌓인 상태에서 내가 알 거 다 알고 기출의 논리도 좀 꿰뚫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때 뭐가 되냐면 사설 문제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렸어. 내 잘못이야? 그럴 수도 있고 출제 오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초가 없는 학생은 무조건 내 잘못이거든. 그러면 문학에 대한 공포만 커져. 또는 문학은 참 알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에 휩싸여. 문학은 주관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수능 평가원에 기반해서 문학 공부 초반을 버텨낸 학생은 이후에 엔제를 하든 주간지를 하든 그 자기가 세운 수능의 기준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널 때 되게 든든해져. 그래서 이 훈련도감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문제 많이 풀 생각하지 마라. 시간 아깝다. 돈도 당연히 아깝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공부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문학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면 그런 공부가 초반에 이루어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미리 알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 2월달에 기출이 아닌 문제 막 세트로 풀면서 채점하고 있고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냥 헛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럼 1, 2월 달에 초반에 뭐 해야 되냐? 계속 기출 붙들고 있어야 돼. 훈련 도감은 그 기출을 붙드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 꽉 부여잡고 끝까지 내가 이 기출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내 걸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제발 딴짓 좀 하지 말고 문학을 추가로 학습할 때 이 훈련도감에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고 확장시키는 과정에선 철저하게 뭐 위주로 해주셔야 되냐면 기출 위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EBS가 붙고 그 뒤에 문제풀이에요. 공부 방향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심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단순한 거랑 심플한 거는 좀 많은 점에서 차이가 좀 나죠. 단순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단순하게 하면 탈이 나요. 예외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학의 공식화 가능할까요? 어떤 하나의 공식으로 뭔가 일관된 뭘 한다. 있어 보여요. 일관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있으면 우리나라 문학사의 한 획을 긋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단한 발견을 한 건데 그런 공식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학술서에서도 문학작품을 꿰뚫는 공식? 평가원이 문제 만들 때 무슨 공식에 넣어서 문제 만들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모여서 그냥 협의해서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그냥 판단을 하고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없는 공식을 만들어서 공식화하는 거는 무리한 단순화야. 시를 이렇게만 읽으면 돼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면 자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적용이 안 돼. 공식을 배웠어. 수업 시간에 적용이 돼. 왜? 그 작품에 적용되는 공식일 테니까. 근데 다른 세트 뒤밀면 절대 안 돼. 안 돼요. 없거든. 일관되지 않거든. 근데 우리가 수학 같은 걸 바라는 거야. 아니면 과탐 같은 느낌을 국어에 바라는 거야. 특히 이과 학생들. 그러면 너무 힘들어진다. 문학이라고 해서 아주 주관적이고 감이 넘쳐 흐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당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 결코 한두 개의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럼 제가 말하는 심플은 뭐냐? 그런 단순화, 억지스러운 단순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플은 불필요한 걸 털어내는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 털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능 시험 날 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고를 털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해진다.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 판단에 대한 내 기준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심플해진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문학이라는 건 뭐냐? 문학 텍스트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선지가 있고요. 뭐 보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공식, 이런 일관된 뭔가 방법론 이런 걸 통해서 텍스트를 이해해서 그 이해한 걸로 문제를 푼다.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해 안 되는 현대시 나오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수능날. 소설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고전시 얼마나 어려워. 이게 쉽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문학이 다 폭탄이 돼버려요. 어디서 난리가 날지 몰라. 수필이라고 마냥 쉽나? 이지물로나 얼마나 어려워. 그거 완전하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발상을 좀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뭐 어떤 참신한 생각이라기보다는 기출을 분석해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텍스트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텍스트가 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 갖고 내가 이해한 걸로 선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선지를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이거 가능하겠다. 타당하겠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 읽을 때 뭐만 하면 되냐? 이따가 선지를 볼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아, 이 선지는 적절해.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아.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능 시험날 시간 단축해야 돼. 공부 시간도 최소화시켜야 돼. 수능 시험날 생각이 심플해야 돼.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에 방점이 찍히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읽어서 잘 읽을 수 있느냐에 방점이 찍히면 안 돼. 옛날에는 현대시 나오면 100%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요새도 약간 그런 내면의 경향이 수험생들에게 있어. 이해가 안 되면 불안해. 그럴 필요가 없어. 이해가 안 돼도 조금 못 알아듣겠어도 내가 가서 판단만 잘하면 돼. 그럼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 제가 판단 기준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떠들었는데 이렇게 선지해서 얘기하면 절대 아니야. 이렇게 떠들었는데 선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 제 말에서 뭔가 어감의 차이 안 느껴지셨어요? 제가 지금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할 땐 어떤 식의 표현을 썼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랬죠. 근데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을 할 땐 제가 어떤 표현을 썼어요? 절대로 안 돼. 이 말을 썼죠. 이거 깨달으면 문학 기출 분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건 그럴 수도 있으면 적절한 거예요. 근데 문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면서 아, 이 정도면 적절하겠구나라는 포용성 과 절대로 얘는 적절할 수가 없어라는 절대적인 틀린 이유 찾는 능력. 그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으면 살짝 틀려야 돼. 심하게 틀려야 돼. 수능날. 심하게 틀려야 돼.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 앞엔 심하게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날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심하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다가오면 돼요. 그럼 두 개가 안 남아. 그럼 적절한 것은 앞에 써 있잖아. 가장 적절. 제일 적절한 거 골라주면 돼.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일단 알 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개념 강의에서 할 건데 관조라는 말 출제자가 쓰거든요. 관조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성찰 이거 뭔지 알아야 돼요. 뭐 이런 게 한두 개야? 근데 진짜 관조, 진짜 뭐 철학적 성찰 이런 거 아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관조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 또는 얜 절대 관조는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조를 완벽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장에 가서 관조라는 말을 어떤 텍스트를 갖다 놓고 출제자가 썼을 때 여러분이 이 정도면 관조라고 할 수도 있잖아. 나 이건 영탄을 했기 때문에 절대 관조일 수 없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성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알미 필요해요. 또 뭐에 대한 알미 필요하냐면 일단 뭐 이런 용어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주제에 대한 것도 알미 필요합니다. 작품을 읽고 우리는 디테일한 해석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서나 심리 이런 굵직한 것만 파악하면 돼요. 디테일은 문제 가서 해결하면 돼. 근데 머릿속에 어떤 류의 주제의식이 있다는 게 없으면 파악이 안 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알면 빨라질 수 있어요. 뭐가? 판단이.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직관적으로 결정을 해요. 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지 뭐. 그러면 시, 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수필은 각 갈래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고려한 읽기 전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읽기 전략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시라고 하니까 소설이니까 그것도 현대소설이니까 읽을 때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주의할 거, 신경 쓸 거, 그리고 내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이거지. 아주 어려운 표현을 앞에 갖다 놓고 무슨 뜻인지 해석해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수능 문학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능 문학에서 요구하는 건 내가 어려운 작품 던져줄 테니까 기가 막히게 해석해봐가 아니고 조금 못 알아들어도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이 말이 적절해, 적절하지 않아? 판단해봐. 교육과정에서 배운 거 정도로만 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하면 이게 더 중요해. 알 거 아는 게. 근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는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알미 배경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김영랑 시인이 나왔다고 김영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 시에 대한 사전 지식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잘 읽지도 않을 거라니까. 그럼 지금 제가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계속 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의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능 문학을 바라봤을 때 수능날 문학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시간만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해줍니다. 불필요한 사고가 안 들게 하거든. 특히 그런 학생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학에서 어려운 문제 말고 쉬운 문제 틀리는 학생들. 그러니까 친구들 다 맞았는데 나만 틀리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 정말 공부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오래 하셔야 돼요. 이 얘기가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확고하게 서야 돼요. 그러면 주관적이지 않게 돼. 이 판단 기준이 아주 객관적이 돼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것을 골라내주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적절이다. 이건 절대로 적절할 수 없다. 틀렸다. 적절하지 않다. 이 기준. 이거 세우는 게 우리 공부의 핵심이다. 텍스트를 읽는 것도 결국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대해서 뭐 감상이나 뭐 수많은 이름을 붙여 댈 수는 있지만 감상을 할 필요가 없다도 아니고요. 분석을 할 필요도 없다도 아니에요. 그것의 유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어디까지만 하면 돼?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면 돼. 근데 그게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익숙하게 접해서 알고 있는 것들처럼 복잡하지 않다. 엄청 추상적이지 않다. 심플한 사람이 승리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요거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만든 기출분석서인 홀수 기출분석서랑 좀 연계해서 강의에서 제가 뭔가 얘기하면 그것을 홀수 기출분석서로 훈련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계속 마음에 들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기별로 EBS를 언제 할 거냐가 정해질 것 같아요. 지금 12월입니다. 12월은 그냥 막 찍을 거예요. 제가 최대한 많이 찍고 이제 다음 주에 현장 개강하면은 이 스튜디오에서 강의할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월 달부터는 촬영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될 거고요. 한 4차 시에서 6차 시 정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업로드는 가급적 금요일 날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12월에 찍은 거는 바로 다 올라가겠지만 1월 달부터는 목요일에 찍고 금요일에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정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총 차시는 한 30에서 35차 시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짧은 건 짧고 긴 건 길어서 한 30차 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든 1월 안에 완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때 좀 아쉬웠던 게 제가 강의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완강이 좀 굉장히 뒤로 미뤄져서 학생들한테 많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학생들을 위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올해는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 거를 포기하고 솔직히 그럼 저도 편하죠. 현장 강의하면서 이건 강의 찍는 거니까. 근데 완전 별개로 인강의 성격에 맞게 이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로드 해가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딱 한 달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제일 이상적인 건 저랑 같이 1월쯤에 완강하는 거예요. 제가 1월 안에 완강할 거니까. 여러분도 같이 1월 아니면 2월 첫째 주쯤 제가 완강하고 그 다음 주쯤 완강하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그쯤에 EBS 수능 특강이 나올 거거든. 강의 완강하고 기출분석 충실히 하면서 뭔가 공부가 끝난 1단계가 끝난 느낌이 들면 EBS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 강의 좀 듣다가 기출 좀 보다가 EBS 좀 보다가 끄적대다 보면 중간고사 봐야 돼요. 맥이 다 끊겨. 중간고사 끝나면 5월이죠. 한 달 공부하고 6월 모의 수능 봐야 돼. 그럼 벌써 1년에 반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영부영하다 보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좀 난 독하게 공부하고 싶다. 또 문학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싶다. 독서는 뭐 나중에 독서 강의 OT 때 또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길게 보시는 게 맞아요. 독서를 단기간 안에 끝내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문학은 가능해요. 어쨌든 지금 문학 한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1월에 완강하고 2월 달에 수능 특강 보고 뭐 3월에
수능 특강 한 번 더 본다든지 강의 한 번 복습한다든지 그러면 어쨌든 2번에 걸쳐서 뭔가 하고 중간고사 보고 그럼 5월 이후부터는 수능 특강을 가지고 모의고사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축 훈련을 하는 거죠. 대충 느낌 오시죠? 내가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알아두고 기출을 충분히 본 뒤 EBS 연계 작품 확실하게 공부 끝내면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모두 갖췄으니까 이때부터는 단축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한 5월, 6월까지의 공부 방향은 이런 식으로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고 이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도 최대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에 완강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아직 1월이 오지도 않았지만 막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맞춰서 좀 따라와 주신다면 다르게 공부했을 때보다는 훨씬 결과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강의를 듣는 시점이 뭐 12월이 아니고 1월이 아니라 뭐 2월일 수도 있고 3월일 수도 있고 4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듣게 되는 그 기간, 대략 한 달 정도 스케줄 잡고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강의를 듣게 되는 기간만큼은 EBS도 하지 말고 다른 사설 문제도 풀지 마세요. 이 강의를 들을 때만큼은 강의와 기출에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6평 직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막 했는데 6평 때 좀 문학 때문에 고생했어. 친구 보니까 뭐 훈련도감 듣고 있대. 나도 한번 들어볼까? 만약에 6월에 듣는다? 그러면 아무리 6월이라 할지라도 EBS 하지 마시고 사설 모의고사 풀지 마시고 그냥 뭐 해달라? 강의 들으면서 기출 분석만 해달라. 그럴 때 이 강의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갖고 올해 수능에 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간간히 접하고 있는 좀 아이들, 올해 수능 볼 아이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진지한 아이들이 좀 많아요. 특히 작년 수능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올해 한 번 더 하게 한 학생들 중에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고3들은 사실 이 시기에 설렁설렁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올해 유독 뭐 제 눈에 띈 애들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올해 열심히 하려는 애들이 좀 많아 보여요. 뭐 이제 뭐 입시제도의 변화 뭐 이런 거랑 맞물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저도 좀 강의에 더 매진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학생이 이렇게 따라주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가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훨씬 더 좀 행복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그 행복한 겨울에 이 훈련도감이 좀 일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과 관련해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각 갈래별로 앞부분은 개념을 좀 정리할 거고요. 뒷부분은 이제 실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좀 요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현대시 시작하면 현대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좀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가는 거죠. 현대소설도 요 얘기하고 일로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현대시를 한 6차시 정도까지 찍었는데 찍고 나서 지금 이제 OT 촬영 중인데 저도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뭔가 지식적인 걸 전달한다는 건 참 재밌기가 힘들어.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에 1강, 2강, 3강이 요거고요. 4강부터가 이제 이쪽입니다. 근데 나는 일단 지루한 공부는 너무 싫은데 무서운데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4강부터 들으셔도 돼요. 편하게.
그러다가 자꾸 수업하면서 앞에서 개념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잖아 라는 게 궁금해진다. 그럼 앞으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제일 이상적인 건 당연히 이거겠죠. 좀 1강, 2강, 3강 재미없더라도 올해 수능의 결과만을 생각해서 재미없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들어보겠다 하면서 한번 따라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열심히 해서 약속대로 한 달 안에 완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안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